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돈이 없이도 국제결혼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결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국제결혼 하는 법이 막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결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루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얼마 정도 벌어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냐, 이 국제결혼의 자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300 이상이면 결혼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결혼 생활 하는 데도 문제 없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 여성들 생각들 자체가 한국에 오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분이 뭐 능력이라도 돼서 외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한다는 거는 어떤 배우자에 대한 고려, 그 다음에 배우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수반이 돼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돈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잘 생각을 해보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하는 첫 단계가 제 생각에는 주변 정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정된 직장이나 안정된 수입이 기반이 된다면 그게 금액이 꼭 많지는 않아도 돼요. 통상적으로 200만원 후반대, 300만원 초반대 이 정도 수입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다 결혼해요. 꼭 돈이 많다고 국제결혼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안정적인 수입을 일단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든 월세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3,400 버는데 월세가 뭐 50이나 100 이러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LH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집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결혼 이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하고 사시면서 결혼하면 아파트 얻어서 분가를 할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스토리가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만 좀 부지런하면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알아보면 요즘에 괜찮은 집들 많이 있어요. 저 아시는 분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2만원에 사는데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에 22평 빌라에 삽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한국 여자들처럼 신축 아파트나 뭐 적어도 뭐 32평 돼야 한다는 등 그런 기준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급여나 소득이 있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만한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결혼을 할 만한 심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연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국제결혼도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내 주변 정리를 하고 나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국제결혼 서류 대행을 하려고 계약금을 내고 진행을 하다 아무리 봐도 여자가 좀 수상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해드리고 결혼을 중지하는 것을 조언한 적도 있는데, 보통 베트남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슬랭이라고 해서 그 여성이 쓰는 대화법이나 그 여성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여성이 결혼할 여성인지 아닌지 유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결혼할 여성이 아닌 것 같으니 잘 한번 생각해봐라 완곡하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 여성이랑 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속도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을 준비해서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6개월에 후다닥 다 해치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거는
결혼할 상대 여성과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무조건 3개월, 6개월, 9개월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한편으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도 국제결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돈이 없어도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안정적인 수입원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갖춰져 있다면 베트남 여성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을 것이냐, 아니면 1년, 2년에 나눠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쓸 것이냐, 이런 차이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혼하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는 들어가요. 개인 결혼해도. 근데 그거를 5개월이나 6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하고 1년이나 2년에 나눠서 쓰는 거하고 그 부담감이라는 게 좀 다르겠죠. 그리고 보통 1년, 2년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신부들도 자기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차츰차츰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신부에게 용돈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결혼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제 결혼은 일단 시작하면 짧은 시간에 석세스 시키는 게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진짜 찐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베트남 여자랑 온라인으로 연애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연애 과정을 거쳐야 결혼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결혼 연애도 국제결혼 연애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데이트를 한다 칩시다. 저는 뭐 여자친구는 아니더라도 여자 사람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면 주머니에 대충 한 20만 원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먹고 올 때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오면 평균 한 20만 원 써요. 그럼 저 혼자 내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 사람 친구랑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눠 써도 한 20만 원 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여자랑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적어도 한 달에 100에서 150은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할까요? 이게 한국 여자와의 결혼의 다른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연애는 한편으로는 자주 못 만나는 대신에 이런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 한국 남자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큰돈이 아닌 것들은 자기들이 좀 베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국제 결혼에 관심 있는 여자는 사실 그냥 놔둬도 한국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고 한국 남자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대화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소개만 잘 받으면 그냥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연애하면서 신부는 틈틈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의지의 문제인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결혼 과정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국제 연애라는 거. 하지만 하나씩 준비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 쓰고도 신부 마음 못 얻어서 실제 저희에게 연락 와서 업체가 믿음이 안 간다, 신부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참 이상한 논리가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하든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결혼은 당사자들이 어떤 감정선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결혼한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소개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업체를 믿을 수 없다, 아내를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는 누구 문제일까요? 이거는 국제결혼에 실패한 거지 국제결혼의 피해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 본인이 국제결혼을 실패하고서 국제결혼을 통해서
피해를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국제결혼이 실패하면 분명 금전적인 피해가 있죠. 하지만 국제결혼이 실패한 것은 엄연히 국제결혼 피해나 국제결혼 사기와는 좀 다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국제결혼 실패를 국제결혼 피해와 혼동을 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국제결혼 피해와 실패를 언급하냐.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혼 과정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구독자님이나 신랑들한테 누누이 하는 말이 있는데 비빌 언덕에다 갖다 비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할 만한 여자한테 투자를 해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에도 리프, 틴더 이런 데에서 여자 만나서 그 여자하고 감정이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한국어 공부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업체 통해서 결혼 실패하시고 업체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서 헬로우톡을 통해서 여자를 만났다는데 똑같이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로우톡이 어떤 건가 싶어서 한번 어플 깔아보고 들어가서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좀 낚시성도 있고 진짜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저는 분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분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플 통해서 만남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고 베트남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결혼이 되겠냐고요. 결혼하려는 여자는요 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남자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적극적이에요. 그러고 남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면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제결혼 서류 베트남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남자분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알았어 자기 나 자기 믿을게. 그러고 기다려요. 그러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서류 업체나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준비를 해서 여자한테 전달을 하면 여자가 좀 수동적일지라도 수용을 하고 잘 따라와요. 한국 남자도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고 한국어 공부는 천천히 하고 결혼을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어 공부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결혼하고 그때 서류하자. 어떤 국제결혼의 루틴을 전혀 모르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결혼 끝까지 못 가요. 아니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는 내 입장을 수용해주는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는 자기 얘기만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말하는 국제결혼 쉽게 하는 법은 비빌 언덕에다 비비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적극적이고 나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결혼 과정이 좀 쉽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런 여자 만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남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국 남자들도 어느 정도 스윗하기 때문에 여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합의라고 하는데 합의 안 들어서 결혼이 깨진 것은 국제결혼 실패예요. 그러면 국제결혼 실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결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연애 단계에서 이 여성이 나와 맞을지 안 맞을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잘하면 결혼이 쉽게 풀리고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냐면 여자 얼굴만 보고 무슨 조급증 환자처럼 여자하고 충분히 교감도 쌓이기 전에 성급하게 국제결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국제결혼을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내 생활이 안정이 돼 있고 내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됐다면 나에게 적극적이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잘 수용하고 이 2가지만 보고 결혼하셔도 충분히 결혼 성공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